우리 돈 벌어야 하잖아요.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게 다 인정욕구 관련 있지. 여기서 한 가지. 인정욕구는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거 있어야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인정욕구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 A 모티베이션, 무동기증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인정욕구, 인정받으려는 건 좋은데 인정받는 걸 또 선호하는 건 좋은데 중독이 되는 거는 문제다는 거예요. 인정 중독. 중독은 뭐냐면 인정 못 받으면 엄청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게 인정 중독 상태예요. 키나 비율 같은 조건 상대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학력이 낮은 사람 높은 사람 이렇다는 둥. 그러니까 이분의 말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은 별 생각 없는데도 사람들을 지금 탓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비교 좋아하고 사람들이 속물이라서 자기 기준대로 열등하게 바라봐요. 그래서 다수가 그렇게 바라보면 나 그냥 열등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놔두고 비교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말하고 하니 내가 문제가 있나? 하고 또 불이익도 주고 사람들이 열등감이 생겨버리게 만드는 사회랄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굳이 필요 없는데도 비싼 거 뭐 이런 거 열등함에서 벗어나려고 다들 무리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 자체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뭐 이거 아닌데 예뻐져야 되고 이런데 사람들이 다 남을 기준에 따라 열등하게 보는 사람들이 문제고 그리고 자기 기준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열등하게 본다. 그런 사람들에게 여기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나쁜 사람들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성형하고 스트레스 받고 사회가 이 사람들이죠. 이 사회가 그런 압박을 주고 너 부족하고 열등하게 노력하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뭐냐면 나는 원래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잣대로 보고 안 그러면 뭐 비싼 거 안 들고 다니면 막 무시하고 뭐 이런 외모 이런 거 갖고 얼굴 뭐 몸매 이런 걸로 무시하고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데 인정 중독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 불특정 다수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나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평가하는 불특정 다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불특정 다수 누군지 한번 이름 적어볼래? 불특정 다수가 누군지? 그럼 별로 적지도 못할 거예요. 실제로 적다 보면 뭐 친구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한 10명, 20명 적으면 끝일 거예요. 그럼 이 10명, 20명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고 있나? 이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을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으로 나를 이렇게 평가하고 나를 판단하고 하는 그걸 불특정 다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환상이에요. 그리고 인정 중독에 빠진 사람일수록 그 불특정 다수, 그 주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머릿속에 확 들어와 있어요. 아유, 체면이 있지. 아유, 동네 창피해서 그 동네라고도 표현되고 아유, 사람들 보기에 창피해서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하고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동네 창피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동네라는 게 실체가 있어요? 그럼 따져보면 뭐 옆집, 뭐 위에집, 몇몇 집 끝. 그게 다일 거예요. 이게 다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닌데 뭔가 더 막연한 어떤 실체로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평가하고 하는 불특정 다수가 있다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중독 강의 처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불특정 다수, 이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이 사람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10명, 20명이라도 10명, 20명의 나를 평가하고 나쁘게 본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불특정 다수 개개인을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들도 아마 인정 중독에 시달리면서 이들도 아마 사람들이 똑같은 거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고 하는 사람 실제로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 툭 던진 것 같고 크게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증폭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관심이 없다고요. 내가 살이 쪘던 몸매가 어떻던 내가 무슨 전화기를 뭘 들고 다니든 뭐 하든 크게 관심이 없어요. 진짜예요. 관심이 없다고요. 아닌데 왠지 내가 무슨 전화기를 들고 다니냐 나를 많이 그거 갖고 판단할 것 같아 라고 느낌이 드는 거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왠지 내 모습을 갖고 평가할 것 같아. 그런 사람은요. 본인이 외모 갖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도 나한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주 비싼 휴대폰 들고 다니면 와 부럽다. 와 쟤는 어떻게 저런 거 들고 다니지? 와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도 비싼 걸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남도 나를 멋있다고 해줄 테니까. 휴대폰을 뭘 들고 다니는지 저는 아예 몰라요. 남들이 뭘 휴대폰을 어떤 걸 쓰는지 심지어 봐도 어떤 게 비싼 거고 싼 거고 뭐 여기 100만 원 넘게 산 핸드폰이 좋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가 100만 원짜리 넘고 뭐가 몰라요. 저는. 그 모른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거에. 관심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남들이 무슨 휴대폰 들고 다니는지 관심이 없다고요. 얘는 싼 거 들고 다니네. 얘는 비싼 거. 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휴대폰으로 남들이 나 평가하리라는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예요? 막 하는 이 얘기하는 사람 있죠? 이 얘기하는 사람은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분의 질문은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로 시작합니다. 네, 저도 얘기했어요. 돈 벌어야 된다. 왜냐면 돈을 안 벌면 불편하다. 돈을 많이 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근데 돈을 하나도 안 벌면 불행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행해지지 않으려면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죠. 근데 그걸 돈을 많이 벌려고 성공파리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자기계발서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려고 악착같이 노력하면 오히려 더 불행해져요. 그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고 돈을 아예 외면해. 그것도 그렇게 행복해지기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 수준에서 돈을 벌어야죠. 네, 돈 안 벌면 불편하니까 벌어야죠. 돈 번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불편해질 확률이 있어. 돈을 벌어야죠. 이렇게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돈 때문에 참는 것이죠. 이 말이 나와요. 이분. 돈 때문에 참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 자기 상사나 사장한테 인정받아야 된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질문도 많이 나왔으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내 상사나 내 사장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우라고 얘기하세요? 인정 욕구 벗어나라고 하세요.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벌면 남한테 인정받아야 되는데 사장님이 나 인정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게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인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건 교과서 같은 환상적인 말 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자, 돈을 벌고 싶어. 상사나 사장한테 인정받고 싶어. 그럴 때 상사나 사장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런 식으로 내 외모나 내 휴대폰이나 아니면 뭘 해도 인정받을 노력하죠? 인정받기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면 열등감 생기고 막 이렇게 살면 편도체 활성화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사나 사장한테 인정. 여기서 인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실력도 인정하고 이렇게 승진도 잘 되고 월급도 올려주고 막 이렇게 되려면 뭐를 줘야 되냐면 잊지 마세요. 돈 벌 분들 잊지 마세요. 돈 벌려면 뭘 두 가지를 줘야 되냐면 호감과 신뢰입니다. 이게 마케팅의 PR의 대원칙입니다. 호감을 줘야지 뭐 상품을 통해서든 서비스를 통해서 호감을 줘야 돼. 호감을 줘야지 나를 사줍니다. 두 번째는 신뢰를 줘야지 설득도 되고 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장이나 상사한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뭘 인정? 야, 쟤 좋은 휴대폰 들고 다닌다? 아니잖아요. 아, 쟤 뭐 몸매도 좋고 얼굴도 예쁘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장이나 상사한테 뭘 인정받을래요? 와, 쟤 능력 있는데? 와, 쟤 참 사람이 됐는데? 와, 같이 일해보니까 참 좋아. 참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있고 와, 너무 좋아.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네, 호감과 신뢰.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호감과 신뢰가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돈 벌려면요. 내가 월급쟁이로 돈을 벌던 자영업으로 돈을 벌던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 돈을 벌려면 상대방을 설득해야 됩니다. 돈을 번다는 건 상대방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호주머니로 옮기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 누군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돈을 벌려면 누군가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요. 내가 물건을 팔던, 내 노동력을 팔던, 내 서비스를 팔던, 내 물건을 팔던 아무튼 내가 뭔가를 팔아야 되고 누군가 나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럼 누군가 나한테 돈을 언제 줄까요? 설득당했을 때 줍니다. 그게 마케팅이에요. 그게 세일즈예요. 그게 서비스 주는 거예요. 그게 PR이고 그게 홍보예요. 즉 설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상사나 사장을 설득을 해야 돼요. 아, 제가 이래서 이렇게 일했고요. 이 일은 이렇게 처리했고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거고요. 즉 내 능력에 대해서 내 업무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 인정을 받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득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두 가지. 호감과 신뢰입니다. 호감과 신뢰라고요.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즉 돈을 벌어야 하는데 상사나 사장에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인정 중독식으로 여기 있는 이런 인정이 아니라 호감과 신뢰를 줘야 된다고요. 사장님, 상사한테. 그러면 호감과 신뢰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감은 어디서 와요? 사랑. 신뢰는 어디서 와요? 존중. 즉 용서, 연민, 사랑. 그거 호감. 수용, 감사, 존중. 그거 해야 신뢰. 이게 무슨 소리냐? 그 6가지 자타긍정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요. 돈 버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전전두 핏을 활성화시키면 여러 가지 성취 역량 올라가고 제가 그거에 돈 버는 비법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성공팔이나 뭐 이런 것처럼 될까봐 일부러 얘기를 안 해요. 하지만 진짜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을 진짜 내 삶에 각인을 시키죠. 그러면 삶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을 내가 하고 산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말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을 도와준다고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하는데 누가 호감을 안 느끼겠어요? 누가 그렇게 존중해 주는데 신뢰를 안 느끼겠어요? 진심으로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을 하면
진심으로 하면. 그러면 그걸 하는 사람은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설득 커뮤니케이션 교과서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뭐든지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과 같은 존재다. 왜?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신뢰, 호감 이걸로 누군가를 다 설득할 수 있죠. 여러분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해? 돈 가진 사람 설득하면 돼요. 연애하고 싶어? 연애 대상을 설득하면 돼요. 뭐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 설득하면 돼요. 왜? 모든 가치는, 우리 인간사회의 모든 가치는 인간 관계에서 옵니다. 돈은 100% 인간 관계에서 옵니다. 여러분 인간 관계를 떠나서 돈 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관계 필요 없어. 나는 혼자 돈 벌래. 그거 하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단 한 개도 없어요. 단 한 개도 없다고요. 아니 나는 10만이야. 산삼 캐는 10만이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삼만 캐면 나한테 무슨 인간관계가 필요해. 오히려 나는 산신령과의 관계가 좋으면 됐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산삼 캐면 되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산삼을 캤다고 칩시다. 그게 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장에 나가서 팔아야 돼요. 내가 산삼을 캤는데 이게 100년 묵은 산삼이요 라고 시장에 나가서 팔 때 누가 사냐 말이에요. 누가 사냐면 내 말을 믿는 사람이 살 거예요. 나한테 설득된 사람이 살 거예요. 호감과 신뢰를 줘야 사람들이 내가 캐온 산삼을 살 거라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산삼 캐는 사람도 호감과 신뢰를 줘. 와, 저 10만이가 캐온 건 진짜일 거야. 난 저 사람 믿어. 와, 저 10만이 호감이 가는데 저 사람 옆집 거보단 저 10만이 거를 사자. 그래야 돈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여기 그렇게 원하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이거의 핵심, 현실을 얘기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쥐어짜가면서 돈이 벌릴 것 같아요? 천만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걸 해서 전전두피지로 활성화돼요. 전전두피지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창의성, 문제 해결력, 새로운 상품,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아이디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돈 벌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돈 벌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랑과 존중을 가르치면 돼요. 사랑과 존중이 돈 버는 핵심이다. 이거 제 얘기예요? 아니요. 2000년 전에 그 퀸틸리아누스부터 레토릭, 그 10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얘기예요. 우리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수천 년 동안 다 아는 얘기예요. 거기서 조금씩 가져다가 막 자기계발서 만들고 무슨 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만들고 그거 해가지고 야 그러면 성공의 법칙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성공파리들은 이러고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지만 진짜 핵심은 뭐가 있냐면 전전두피질 활성화 있는 거예요. 전전두피 활성화되니까 행복해지고 행복하니까 사랑과 존중이 되고 사랑과 존중이 되니까 설득이 되고 설득이 돼야만 돈이 몰려오죠. 자, 이 2000년 전에 그 퀸틸리아누스 레토릭가 하는 그 이스티투토 오라토리오라는 책을 예수님 살아생전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퀸틸리아누스 2000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선생이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레토릭 책을 썼는데 거기 핵심이 뭐냐 하면 설득을 하면 두 가지 커다란 걸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뭐냐? 돈 번다. 그 옛날에도. 둘째 뭘까요? 권력을 잡을 수 있다. 권력은 정치 권력이도 무슨 권력이고 뭐 친구 사이에서도 권력이 있고 뭐 이렇게 파워 행사하는 사람이죠. 파워를 행사하는 사람. 내가 파워를 휘두르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파워는 어디서 와요? 주먹 힘에서 와요? 총칼로 와요? 그걸로 안 돼요. 설득력. 설득력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대의 명분인 거고 옛날부터 대의 명분인 거고 뭐 설득에 아주 탄탄한 것. 그래서 설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쪽 사회나 정치 사회 쪽으로 가면 권력자가 될 것이고 이쪽 사업 쪽으로 가면 돈 버는 큰 사업가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의 두 유형의 공통점은 뭘까요? 설득이에요. 그러한 설득의 바탕에 뭘까요? 호감과 신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그 로마 황제나 로마 귀족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핵심이 뭐예요? 무슨 영어, 수학 이런 거? 그런 건 조금밖에 안 가르쳤어요. 언어 이런 거 조금밖에 안 가르쳐요. 뭘 가르쳤어요? 바로 이 레토릭, 설득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 바로 이 설득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왜냐하면 이 설득을 해야 우리 인간이 다 원하는 가장 귀중한 가치인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과 존중이라니까요.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6가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사랑, 존중 제일 세 번째, 6번째 제일 핵심. 그게 호감과 신뢰를 줘요. 자, 그러면 내 상사나 사장한테 인정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딱 장착을 해서 여러분 삶에 구현하면 큰 걸 얻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저 상사나 사장한테 인정을 진짜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되냐면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얼굴은 어떤가, 내 몸매는 어떤가, 내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은 뭔가, 내가 뭐라도 이거 나를 관찰 대상 또는 평가 대상에 두고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 건가를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돼요. 절대 좋은 인상을 못 줘요. 그럼 좋은 인상을 주는 법은 뭘까? 사랑과 존중을 하는 거예요. 호감과 신뢰를 주는 누구를? 상사나 사장을. 그래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어가 나야. 내가 목적어가 돼서는 안 돼.
저 상사나 사장이, 내 상사나 사장이 주인공이고 나는 목적어야. 나는 평가 대상의 날 둬.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된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인정을 못 받아요. 진짜 인정받으면 어떠냐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어라고요. 내가 상사나 사장을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저런 점이 참 매력 있어. 우리 사장님 저런 게 참 호감해. 너무나 인간적인 면이 저런 게 있구나. 이런 걸 그런 시선으로 자꾸 그 사람의 장점, 강점,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존중할 만하면 참 사장님한테 이런 점을 내가 배울 게 있네. 우리 사장님한테 이런 존경스럽네. 내 상사는 참 이런 점이 훌륭하구나. 이런 거를 갖고 마음에 깔고, 즉 love and respect,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사장님을 대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자연스럽고 따뜻하고 친절하면서도 아주 세련된 느낌을 줄 거예요. 리더의 느낌을 줄 거예요. 호감과 신뢰가 올 거예요. 즉 호감과 신뢰는 내가 주면 그걸 받습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으로 와요. 존중을 주면 존중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주어로서 love and respect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은. 나를 평가 대상에 두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사장을 평가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평가가 없어. 그냥 love and respect. 저 사람의 훌륭한 점, 저 사람의 멋진 점,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뭐지? 훌륭해. 이걸 보려고 노력하죠? 그럼 보여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상사나 사장이 뭔가 실수했어. 용서하는 마음. 뭐 좀 이상해. 그러면 연민. 저 인간도 불쌍하다. 사랑, 수용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존중, 리스펙트가 제일 세다고 그랬죠. 6번째 맨 끝에. 존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인정받을 거예요. 이게 진짜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 기반, 사랑과 존중을 내가 줘. 그랬더니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줘. 그 진짜 인정이에요. 그때 인정은 상사나 사장이 여러분을 굉장히 멋있는 부하 직원이나 직원으로 볼 거예요. 능력 있네. 그렇게. 음식점, 카페 고객에게 기분 나쁘다고 욕하고 싫어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아니, 그 사람이 진상 고객이 막 그런다고 해서 분노하고 화내지 말고 좀 거리를 두고 최대한 이렇게 잘해주고, 그러면서도 이 고객 전체,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산다, 이런 걸로 러브 앤 리스펙트 마음을 깔고 미소를 보내고 따뜻하게 대하죠. 그러면 놀랍게도 웬만한 진상 고객 다 수그러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참는 거죠. 돈 때문에 참는 삶은 참을 수 없는 삶이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참고 산다. 그 삶 자체가 하루하루 참을 수 없는 것이 될 거예요. 돈 때문에 참는다. 그거 하지 마세요. 참지 마세요. 내가 진짜 이거 못 견디겠어. 돈 때문에 참어. 그러면 인생이 정말 힘들어질 테니까 빨리 다른 직장을 가든지 최대한 빨리 거길 떠나든지 해서 새 출발을 해서 그때부터 러브 앤 리스펙트를 나눠주고, 참고 사는 거 그거 암 걸려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진상 고객에게도 내가 러브 앤 리스펙트를 나눠준다. 그럼 내가 행복해져요. 자,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 인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진다는 건 교과서 같은 말 같아요. 여러분, 뭐가 현실인가요? 현실적으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지금 이런 인정 중독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돈 못 벌거든요. 돈 때문에 참고 사는데 돈을 번다? 내가 돈 때문에 참지. 그런데 사장과 상사가 날 인정해 준다? 그런 일 안 생길 거예요. 근데 편도체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좋은 기운을 뿜고, 편도체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러브 앤 리스펙트를 나눠주고, 어떻게 호감과 신뢰를 얻고,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돈 때문에 참고 있는데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돈 때문에 참고 산다, 이거 굉장히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김주환 교수가 얘기하는 인정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법. 그거 그렇게만 하면 좋지. 그렇게 하는 거 그거 교과서 같은 말이고 이상적인 얘기지. 야, 현실을 봐.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자체가 착각에 빠져 있는 거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굉장히. 아니, 진짜 깨놓고 현실적으로 돈 버는 법을 연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러브 앤 리스펙트밖에 없어요. 설득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다고요. 즉 인정 중독에 빠져 있으면요, 절대 나를 평가 대상에 놓잖아요. 절대 설득을 못합니다. 절대 리더십도 발휘 못해요. 자, 제가 몇 번 얘기한 거 있죠. 면접 시험 잘 보는 법. 어느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 중역들이 쫙 앉아있는데 내가 가서 면접을 잘 봐야 돼. 그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평가를 잘 받아야 돼. 그러면 긴장하고 막 이러면 막 실수하고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현실이야. 면접 시험 가서 네가 평가를 잘 받아야 되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거기 취업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근데 진짜 현실은 뭘까요? 면접을 잘 보는 현실은 뭐냐면, 면접 시험장에 들어가서 면접관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나눠주는 거예요. 즉 면접 시험 볼 때도 면접의 비법이 뭐냐? 진짜 내가 좋은 평가를 받는 진짜 사람들한테 면접 시험을 잘 보는 법. 저 사람은 리더십도 있고 설득력도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네. 면접 시험에 좋은 인상을 주는 법. 그건 뭐냐면, 면접 시험장에 가가지고 나를 평가 대상에 두는 게 아니라 면접관들을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 즉 거기서도 내가 주어예요. 내가 여기 와보니까 이 내가 진짜 들어오고 싶은 이 회사에 들어와 앉아 계신 저 중역들,
왠지 멋있어 보여. 난 호감이 가. 저분이 특히 더 멋있네. 와, 저분의 옷 패션 감각도 좋네. 역시 멋있어.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진짜 들어와서 일하고 싶은 이 회사에 이미 중역으로, 임원진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면접까지 보시는 분, 진짜 훌륭하다. 이분들은 아마 실력도 있고 이 분야에, 이 업계에 상당히 노하우도 있으신 분이고 내가 뭐 뭔가를 배울 수 있지 않겠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호감과 신뢰를 주고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사랑과 존중의 마음으로 하잖아요. 면접 시험을 다 잘 보게 돼 있어요. 제가 학부 4학년들한테 가르치는 면접 시험 보는 비법이 존중력 강화 훈련이에요. 면접 시험장 가서 면접관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나를 평가 대상으로 놓는 게 아니라 내가 주어예요. 내가 존중하는 마음을 내요. 그걸 하면 설득력이 높기 때문에 토론대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하죠. 토론대에 휩쓰는 우승을 할 수 있어요. 고등학생이 대학 입시할 때 면접 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도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교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내잖아요. 그렇게 훈련시켰었거든요. 제가. 면접 잘 봐요. 다 통과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뭐가 현실적인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현실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이상을 얘기하나요? 말도 안 되는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나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건 왜? 진짜 현실적으로 이걸 내가 얻고 내가 면접 시험도 통과하고 사장 상사한테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내 능력 발휘하고 현실적으로 돈도 벌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인정 중독에서 빠져나와야죠. 사랑과 존중을 나눠주는 훈련, 그게 인정 중독에서 빠져나온 상태예요. 자, 이게 현실적이라는 게 이게.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거 현실적이라고 강조하냐면 여러 건이 있어요. 질문에. 교수님, 인정을 받아야죠. 돈도 벌어야 되는데 이 지금 질문 올리신 분 말고도 여러 건 봤어요. 좀 그건 이상적인 얘기고 현실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를 해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이제 그만 좀 빠져나와야 돼요. 이게 착각이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 엄마와 잘 지내라, 속으로 용서해라, 뭐 엄마란 무엇인가 그 강의에서 그러면 비현실적이라고 막 써놔요. 아니, 그 너무 힘들다고 또 써놔요. 아니, 엄마랑 그렇게 가슴에 응어리 진 상태에서 살면 힘들잖아요. 그게 더. 그러니까 쉽게 마음 편하게 사는 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용서는 내가 나 혼자 먼저 녹여내고 하는 거고, 이게 현실적인 거라고요. 좋은 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좋은 게 현실적인 거예요.